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당이 자정 기능을 상실한 채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전당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성난 여론에 굴복해서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명 핵심 인사들마저 실무자를 위해서 밥값, 기름값, 차비 정도 준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는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친명 좌장하면 정성호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을 면회까지 가서 다 죽이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이화영 또 네, 부지사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방송에 나와서 돈봉투 사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후진적인 돈 선거가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인식인데 이 정 의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보여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에게 뭐 그 300만 원 돈 뿌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억대도 아닌데 그러냐는 인식인데 이게 맞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그 불감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보통 매표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골에서 예전에 그 부정선거가 난무할 때 막걸리, 고무신, 그다음에 뭐 그 지폐 뭐 몇만 원씩 이렇게 주는 이런 매표행위가 결국은 3.15 부정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혼탁한 선거를 치렀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최측근이라는 치진의 멤버의 좌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원들에게 50만 원,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 정도가 뭐 실비 개념이고 차비나 식대 정도라는 이런 정도 줬는데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는 형태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과연 관행적으로 그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선에 그러면 이런 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성호 의원께서 이런 류의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300만 원 주고 대원 현역 국회의원 300만 원, 대원 50만 원 정도에 준 거는 실비 뭐 식대 교통비 차비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 이런 부분은 또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당대표라든가 경선이라든가 지역구에 관련한 이런 부분에 그러면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돈 봉투가 살포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성호 의원 정도 되는 그 중량감 있는 분이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추측을 낳게 하는 깜짝 놀랄 일이죠. 네네. 예, 충격적인 발언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 녹취록에도 보면은 이번에 돈 8천만 원을 만드는 강내구 감사가 그 홍영표 쪽에서 돈을 뿌리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이렇게 얘기한 그 녹취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지금 뭐 10억 원이 넘는 이제 그 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수사하다가 지금 이게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3만 개 정도의 녹취 파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3만 개 녹취 파일이 결국은 지금 현 야권의 입장에서는 아주 아킬레스건이 됐고 또 현 여권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쪽에서는 이게 지금 천군만마 같은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조리나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정치계를 상당히 좀 뭐랄까 정리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강내구 이 감사 지금 이분하고 그다음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대화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홍 쪽에서 금품을 살포를 하니까 이거 우리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 결국은 이게 지금 또 다른 문제를 낳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 쪽이라는 게 그 당시 0.5%포인트 차로 제가 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0.59죠. 예,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 캠프, 홍영표 캠프에 아주 굉장한 치열한 그런 경선 그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다라고 하면 홍영표 캠프 쪽에도 돈이 살포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찌됐든 녹취 파일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수사에 있어서는 어떤 큰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뭐 녹취록 가지고 홍영표 쪽까지 수사를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일단 그어놨습니다. 그거는 손이 지금 안 갈 거예요. 손이 안 가고요. 사실은 검찰이 지금 우리가 보통 수사를 할 때 그 나중에 써먹는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히든 카드라고 보통 하죠. 예. 그걸 파일로 묻어놓습니다. 묻어놓죠. 그래서 이때 꺼내서 쳐. 이렇게 되면 그때 히든 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정성호 의원이 그 방송 인터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엄청나게 감싸고 나왔어요. 네. 그거 알았을 리가 있나? 알았다면 말렸겠지. 뭐 이렇게 나온 게. 그래서 뭐 두 가지 형태로 아니 근데 녹취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했더라고요. 그 지금 일부에 보면 그 송영길 대표가 이 돈살포 부분을 마치 인지한 것 같은 내용이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지금 강내구 감사 예. 녹취에 어느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뭐 내구가 돈을 많이 썼다더냐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는 게 녹취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송 대표 있는 데서 다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를 옹호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야권이 정치적인 그 대지진이 일어날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7인의 멤버 중에도 뭐 5명이 돈 봉투에 그 관련이 됐다는 의혹 제기가 지금 일부 보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엎친 데 덮친 격,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녹취 파일 어떻게 어느 정도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좀 되고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뭐 아시다시피 친명 저장이고 국회의원을 뭐 4번이나 했죠. 지금 4선인가 5선 되는데 이 정도 한 분이고 여러 가지 이분도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예, 변호사 출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언론에 나와서 했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 방향타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하고 은밀하게 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 그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을 해서 밝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는 또 했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만만치 않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큰 어떤 파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 되는 무게가 있는 그 3, 4선 의원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돈봉투 살포에 대한 단서나 어떤 의혹만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난,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옹호하기에 급급하다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사선의 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08년 박이태 당시 국회의장이 당대표 선거에서 돈 봉투 뿌린 거 네. 고승덕 전 의원이 그걸 얘기를 해갖고 자기는 왔는데 돌려보냈다 했는데 그 300만 원 가지고 국회의장도 물러났고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당에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우선 송영길 전 대표만 하더라도 그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22일 날 현지에서 지금 프랑스에 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했지. 뭐 기자 간담회를 한대요. 22일 날. 네. 그러면 조기 귀국할까요? 말로만 귀국하라고 독촉 온 거 아닌가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기자회견을 약식으로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22일 날 또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조기 귀국 의사가 없다. 그리고 나는 돈 그러니까. 봉투 모르는 일이고 나는 관여한 바도 없다. 지금 이렇게 변명이나 부인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어젯밤 뭐 통화를 했다. 조기 귀국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 기자들한테 나오는 보도를 보면 지금 상반된 얘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거 그렇다라고 아니에요? 하면 이제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지금 인식도 들긴 하는데 문제는 아마 어떤 대응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녹취록에 나온 이 부분을 정황 증거로 채택을 보통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러나 다만 돈 봉투를 어느 의원 지금 10명에서 20명 정도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일부 지금 반부패 수사부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정 그 국회의원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죠. 심지어 친명계의 12명까지는 지금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친회 중에서는 심지어 뭐 그 상당히 그 중량감 있는 매체에서는 5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쉽게 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외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기로 했다. 이러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고심을 지금 하고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워낙 여론이 나쁘니까 또 당내 비명계라든가 수도권 의원들도 이거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난다. 내년 총선이 이제 그러니까 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해가지고 일단 사과부터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송영길가 지금 현지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설사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와서도 난 돈 준 적 없고 뭐 그런 거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오리밥을 내밀 가능성이 거의 100% 아닙니까? 100%죠. 이제 뭐 물론 그 진실이 어떤 건지 아직까지 이제 그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고 하면 검찰은 또 상당히 속을 썩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강내구 그 현재 그 한국수자원공사 지금 상임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그 전 대표의 관계는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MBC의 그 PD 예, 작가를 할 때 송영길 전 대표가 변호사 하면서 그때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네, PD 수첩 작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PD 수첩 작가였는데 변호사로 이제 만나가지고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유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됨으로 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을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강내구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국수자원공사 뭐 상임감사 지금 자리를 꿰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긴 하는 건데 문제는 검찰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과연 녹취대로 특정된 의원들에게 300만 원을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누가 배달했느냐 이걸 밝혀내면 직접 받은 사람이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네줬거나 그다음에 통신 기록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그 간접 정황이 일치가 되면은 이게 유죄의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만약에 언론에 특정 의원들을 일부 유포를 했다 뭐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자신 있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특정된 부분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측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돈을 준 윤관석이라든가 이성만 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거 정치 탄압이지 우리 다른 얘기 한 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영길이도 그런 지시한 바 없다고 하고 또 아마 의원들도 절대 나 돈 받은 적 없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오리발을 내밀면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누가 딱 무슨 CCTV에 나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은 한 과거 박희태 사건 때도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거론이 됐지만 나 준 바 없다고 받은 바 없다고 하니까 딱 고성덕
그 한 건만 가지고 300만 원으로 그렇죠.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면 쉽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 그 강래구 지금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되어 있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진술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정근이는 지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인데 강래구는 조금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아마 강래구 상인감사는 또 이제 어떤 겁니까? 그 수자원 상인감사를 하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넸던 박모 씨 사업가를 박우식 씨 이제 부산 뭐 자원인가 대표하는 그 지금 그쪽에 어떤 금품을 수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나 이런 납품을 하도록 알선한 게 아닌가도 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아킬레스 건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봐야죠. 이제 검찰이 보통 하는 거면 플립하게닝 수법도 있지만 딜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당신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경법이 됐든 아니면 뭐 정치자금법이 됐든 여러 가지 뭐 알선 수재가 됐든 제3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기소를 할 때 불구속이라고 하더라도 구형을 5년 이상 할 수 있다. 근데 구형을 당신이 우리한테 수사 협조를 하면 구형 1년, 2년, 3년 미만으로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벌금이 병가돼 있으면 벌금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검찰이 다수의 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이정근한테 구형 3년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무슨 소리야? 4년 6개월 조정해가지고 4년 6개월을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판사들도 아주 재량권이 워낙 많아서 검사들이 뭐 구형량 가지고 판결을 어떻게 조정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어제 사과를 하면서도 사과는 했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 같으면 당에서 진상조사도 하고 외부 인사로 조사단을 꾸려갖고 나름대로 이 자기 어떤 그 조사를 해갖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제스처라도 취하는데 이번에는 뭐 당이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주기 바란다. 지금 이렇게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수사는 이거 전부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이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이라는데 이번 수사,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한테 다 지금 떠넘겨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조사를 해도 골치 아프고 안 해도 골치 아프니까 아예 검찰한테 떠넘겨 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 거죠. 이제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돈봉투 뭐 정당법이나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가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자체적인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당사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내부 조사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불어 쪽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내놓게 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믿지도 않죠. 이런 부분은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고리를 생각하지 말고 그 명백하게 수사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는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가 아니라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상당히 어떤 그 지진 아주 어마어마한 그 지진 변혁 이런 게 정치계 쪽에 앞으로 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또 비명계 뭐 김정민 의원이나 몇몇 분들은 그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워낙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가버리고 당과 일체가 돼서 일종의 당이 방패 역할, 방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돈 받은 게 명백한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노웅래 의원 이 사람도 다 정치 탄압이라는 거고 이번 경우도 윤관석이 정치 탄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의 녹취록이 다 녹음 파일이 그래서 이 김정문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같으면 이거 난리가 날 사안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는 윤리감각, 도덕감각이 퇴화돼 갖고 그냥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큰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개탄을 하더라고요. 이성민 의원이라든가 또 상당히 그 양식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심지어 그 시궁창에서 정말 그 고역스러운 냄새가 풍긴다니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안을 엄청나게 막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 쪽에서는 이 부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수사하는 동안 각 의원들 소환할 것이고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기소 시점까지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1심에서 유죄가 본다 하더라도 또 항소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6개월, 4개월. 내년 총선까지 간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요. 저는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 강내구 지금 사인감사하고의 이 녹취 파일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해오리 바람, 뭐 토네이도 이런 형태로 지금 큰 대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고영신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안이 지금 막중한데 만약에 총선 전에 공천을 할 때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 공천을 주겠습니까? 못 주죠. 그럼 난리 나죠. 절대 안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치 쇄신 하자 하는데 이게 인위적인 정치 쇄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치 쇄신이 돼버리는 형태. 그래서 지금 여권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논란이 있지만 특히 지금의 야권 뭐 이런 운동권 출신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언더로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또 순순히 탈락하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되고 반발하게 되면은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신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정치는 마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여권 그 국힘 쪽이나 지금 현재 여권 쪽으로 봐서는 이 녹취 파일이 어마어마한 천군만마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도 살려면은 이재명 스스로가 지금 족쇄가 걸려서 그렇지 이런 때는 과감하게 출당 이렇게 조치하고 스스로 잘라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박사님 굉장히 그 애정어린 말씀을 하신 건데 참 읍참마소 내가 아무리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너의 목을 친다. 이런 개념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지를 계속 보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파, 무당층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MZ세대나 2030 세대에서는 철저하게 면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보나마나 압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힘 쪽에서. 이건 불을 보듯 훤합니다. 전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태까지 경험으로 봐서 100% 저는 이런 부분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